지난달 기준으로 따지면 3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16년 차거든요. 직원 수가 16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고정비 7천 정도 나와요. 이 사람은 주종이 뭐야? 월급 근로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상품 수가 거의 100만 개가 넘었었어요. 진짜요? 팔로 목을 따겠다고 이렇게. 지금도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날 만나서 이제 우리 충돌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엔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싱의 대부, 투트랙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메리아빈님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만 아시는, 좀 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사업가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저희 채널에 메리아빈님을 모셨는데 그 영상이 문제가 있어갖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쵸. 그게 이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또 바쁘신 메리아빈님을 다시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번 부탁드릴 겸 해서 제가 먼저 좀 출연을 좀 한번 하고 싶다고 좀 질척대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온라인 쪽 이야기나 사업 이야기나 하고 오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구독자 몇 명쯤 되시죠? 12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그거 봤거든요. 실버 버튼 그거요? 영상. 저는 근데 대표님 아시겠지만 진짜 천천히 컸어요. 4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만 4년이 넘었어요, 저는. 저랑 구독자가 비슷한 서 과장님이나 돈 버는 형님이나 저보다 다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렇구나. 돈 버는 형님은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슬로우 스타터이자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영상 수는 저를 못 이길걸요, 아무도? 몇 개예요? 700개요. 1000만 뷰도 넘었어요, 1000만 뷰도. 진짜 아니. 네. 700개나 올리셨었구나. 네. 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 300개 올렸다고 막 네. 여기저기다가 300개 올리셔야 돼요 막 이랬는데. 700개 올렸어요, 700개. 전 비빌 그래도 영상 또 길이도 거의 다 2, 30분짜리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한물 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저도 한 번 간 것 이 같아요. 앞에서 주름 잡기가 조금. 직원 수가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알바 빼고, 알바 없고, 그냥 다 정규직으로만. 네. 지금 머릿속에서 인건비 계산 따르륵 들어와가지고. 저희 고정비 7천 정도 나와요. 한 달에요? 네. 와,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월 매출이. 월 매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따지면 3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이 정말 진짜 많이 빠지게 되면은 솔직히 저도 좀 불안해요. 그렇다고 직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인데 그래서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뭔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0년대 초반에 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를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온라인 길에 접어선 16년 차거든요. 그 전에 또 비즈니스를 계속 해갖고 16년 차 정도 되는 사업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은 근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주종이 뭐야? 약간 분식집에서 스파게티도 팔고 만두도 팔고 뭐 짜장면도 팔고 이런 느낌이어갖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니까 제가 받아 적을게요. 제가 첫 번째로 하는 비즈니스는 일단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매 대행에도 이제 나라가 많잖아요.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제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투랩이라는 투트랙 레이버터리라고 쿠팡에 치면 나옵니다. 투랩이에요? 네, 투랩. 투트랙 레이버터리라고 해서 투트랙 연구소. 그때는 한창 무슨 연구소 이렇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투트랙 연구소라고 플레임으로 하는 게 너무 좀 창피해갖고 이제는 투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고 있고요. B2B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나인피겨스 co.kr이라고 이게 나인피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피겨스가 숫자란 뜻이에요. 피겨가. 그래요? 네, 피겨가 숫자란 뜻인데 S를 붙여갖고 9개의 숫자들이란 뜻인데 보통은 미국에서 공이 7개다. 그러면은 그게 연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6 피겨스, 7 피겨스 뭐 이러면 연봉이 뭐 100만 불. 그러니까 뭐 연봉이 12억 뭐 이런 건데 9 피겨스 붙여갖고 1조를 벌고 싶다. 그 뜻이에요? 네,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그 수입 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입 대행이 뭐예요? 뭐 1688이나 뭐 아니면 알리바바닷컴에서 B2B 사업자들이 이제 수입을 하실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대행해 드려요. 아, 가져오는 걸 대행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현지 업체 택해갖고 조율하고 인증받은 거 있으면 인증 같은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로고를 받고 싶고 제품 박스는 어떻게 하고 싶고 안에 들어가는 상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싶고 다 한글화 해서 이제 저희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에 있는 배대지에다가 와서 이제 다 챙겨서 수입서를 다 꾸며갖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주소로 배송을 해드리는 이런 전체 풀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와. 수입 대행 회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온군사닷컴이라고 네. 그것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오. 네, 구매 대행을 하니까 계속 나와. 네, 솔루션이 있잖아요. 네. 투플렉스라는 진짜 그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 유무료 사용자 10,000명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많이 네, 쓰고 있었네? 합쳐서. 네, 물론 유료 사용자는 당연히 많이 적긴 하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 사용을 하고 계시는, 출시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벌써. 네, 그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지? 그거 있으시지 않아요, 대표님? 풀필먼트처럼. 맞아. 공장 네, 맞아요. 네. 4PL 창고를 네. 운영하고 있어요. 아, 3PL이 아니었구나. 네, 3PL, 4PL 다 해요. 아, 네. 네, 거기 화성에 OGS DOT라고 다시라고 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회사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진짜 분식점이 따로 없네. 네, 피그몽키라고 해서 이제 오. 원숭이띠, 돼지띠인 저희가 원숭이띠고 한 명은 돼지띠여갖고 같이 해갖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있고, 그리고 디자인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생각나는 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거를 관리를 직접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아까 그 16명의 직원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네, 건가요? 본부장님이 2분 계시고 팀장님이 4분 계세요. 와, 이거를 다 어떻게 하지? 장명 센스도 장난 아닌데요? 누가 짓는 거예요? 제가 다 짓고 있어요. 아. 저 되게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잘하는 네. 젊은 친구들이랑 법인을 같이 세워서 하는 사업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랑 그 친구랑 만약에 8월에 만났어요. 8월에 아. 만났으면은 이제 회사명을 이렇게 해줘요. 법인명을. 어떻게요? 어거스트 크러쉬. 아, 그러니까 그날 만나서 이제 우리 충돌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표님께서 16년 차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때 처음에 사업을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뭐 잘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란 편은 아니어서 저도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었어요. 저는 백도 없고 저희 집을 저를 많이 후원해줄 부모님이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셨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배웠어요. 다 똑같군요. 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정말 모범모범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 괜찮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회사도 취업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길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월급 근로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있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제가.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네, 집은 절대 못 살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늙어가시는데 제가 또 늙으시면은 또 노후도 없어요. 부모님, 우리 세대 부모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사업에 대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네, 막연히. 그러면은 처음에 10년 전이면 제가 지금 창업한 지가 10년 됐는데 저도 되게 나름 내가 그나마 쇼핑몰 2세대는 되지 않을까? 이런 거 1세대죠, 들어봤거든요. 1세대 거의 1세대죠, 거의. 1세대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 그냥 완전 해외 구매 대행 약간 이런 걸로 하신 건가요? 저는 남대문에서 동대문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가져다가 팔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전 그거를 했었을 거예요. 아, 그걸 몰라서. 몰랐어요. 네.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강호동의 스타킹 이런 거 보면은 1억 소녀, 뭐 4억 소녀 나올 때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쟤는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러니까 뭐 남대문에서도 갖고 오고 뭐 동대문에서도 떼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해외 구매 대행은 뭐 동대문 뭐에 가서 뭐 옷을 떼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은 현지 해외에서 똑같이 주문 넣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쵸? 그게 더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아, 몰랐어요. 하고 싶었는데. 알면은 그거 했을 거예요. 미국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지재권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더 됐고 온라인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수익률이 계속 나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도 재고를 갖지 않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점점점 압박을 가하고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메리아비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몰을 통해서 그 몰을 브랜딩 해갖고 사람들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은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브랜드를 그냥 똑같은 소매점에서 가져다 파는 거기 때문에 유니크함이 없어요. 아, 그쵸. 내 거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회사의 영업사원 느낌? 네, 온라인 영업사원 그러네. 느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되게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나도 내 상품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수입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내가 동대문 이런 거 알았으면 그거 했을 거야.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처음으로 팔았던 제품이 어떤 거예요? 토리버치 아시죠? 네. 그 뭐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는 나름 유명했죠. 부츠. 아, 그걸 예, 기억하시는구나. 무릎 가져오는 부츠. 아, 신발을. 예, 그거를 팔았던 기억이 났는데 역마진 났습니다. 어째. 왜냐면 관부가세 계산을 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때. 240불인가 260불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비싸다.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비쌌었거나 사이즈가 없어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품이었거든요. 네. 관부가세 계산 안 하고 그땐 대납하던 시절이어갖고 오. 예, 그래서 제가 관부가세까지 다 내주고 예, 역마진 났죠. 네. 누구나 실수는 했는군요, 처음에. 아, 그럼요. 난리 부르스였어요. 완전. 네.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그럼 네. 혹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언제부터 실제로 매출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나요? 저요? 판매를 뭔가, 그때는 어디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었지? 지마켓 같은 데다 판매를? 아니요. 저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10월 달에 냈던 것 같고 물론 한참 준비하다가 10월 달에 냈던 것 같고 첫 번째 매출은 12월에 나왔어요. 독립몰, 자사몰로. 자사몰 세대잖아. 우리. 저희 자사몰로 시작했잖아요. 자사몰 세대. 예. 자사몰에다가 그렇게 상품 올려놓고 그렇게 첫 매출이 났던 것 같아요. 예. 메리아비님께서는 상품 수가 그래도 100개, 200개까지 되진 않았잖아요. 처음에요? 네. 엄청 적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사입을 할 필요가 없는 해외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업로드 해놓는 거는 솔직히 팔리면 거기 가서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상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카페24나 뭐 이런 메이크샵 이런 쪽에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네, 따로 호스팅을 해갖고 따로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상품 수가 많으니까 이미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서버 따로 있고 웹 서버 따로 있고 이미지 서버 따로 있고 그래갖고 서버만 6개로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돈이 들어가나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네, 서버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사요. 36개월. 아, 그것도 돼요? 할부로? 네, 대신 이 서버는 제 거예요. 서버만 산다고 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보관해주는 렉이 있어요. 그 렉에 서버를 요렇게 쌓아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서버가 해킹도 안 당하고 서버를 한 군데다 모아주는 렉이 한 달에 또 얼마씩 비용을 내고 진짜요? 네, 뭐 ITC 센터 그런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서버를 보관해 놓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상품 수가 거의 100만 개가 넘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100만 개요?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에 있는 상품을 다 수집해갖고 물론 수동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반자동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최근까지 몇 명이에요? 10만이 넘어요. 네. 옛날 고객 보면요 전화번호 018도 있고요 017도 있고 그래요. 011 이런 거? 011도 있고 그래요. 와, 10만 명의 고객님이. 어쨌든 그때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PC에서 안 되던 시절이었고 그쵸. 그때는 전부 다 이제 고객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고 콜도 진짜 직접 오고 네,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콜이 전화기가 2대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전화 오다가 통화 중이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우와.
뭐 700-0001 어. 물결표 C3 3. 뭐 이런 식으로 콜센터 음. 그렇게 운영하고 맞아.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아, 고객들 진상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지금은 안 그렇게 하시죠? 지금은 전화하는 고객이 거의 없어요. 그쵸. MZ 세대 분들은 다 이렇게 이거. 불편한 얘기 안 하니까. 그러면 또 요걸 또 전략을 바꿔서 카카오 플러스톡 친구로 모아갖고 어쨌든 타겟팅된 고객들이잖아요. 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배송비를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오. 해외 배송비를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면 문자 쫙 보내고 맞아, 카톡으로 맞아. 어차피 수신 다 동의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장사가 되고 네, 맞아, 그래요. 맞아. 근데 욕도 많이 먹어요. 네, 야 그만 보내라 그랬잖아. 그럼 수신 거부하면 되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시는 네, 거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응. 수고하는 거 모르는 거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그만 보내라고 이러면서 메모장 기능으로 쓰시고 네. 막 가끔 네,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 뭐 이런 사람 저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진상 고객 모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저는 유독 많이 안 당해서 진상들한테. 저는 예전에 이런 적 있었어요. 휴가지에 있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CS 직원한테.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님 오늘까지만 아. 일하겠다라거나 응. 아니면 진상이거나. 어. 그러니까 CS 직원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직원이거나.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막 목소리 떨리는 거예요. 응. 왜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아니 목포에 사시는 어떤 고객님이 저를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요. 진짜요? 칼로 목을 따겠다고 이렇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요. 교환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정책이 안 맞아갖고 네. 뭐 CS 직원은 뭐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안 해준다고. 응. 그래서 자기 목을 따로 오고 있다고. 원문 그대로 정한 거예요. 목을 따로 지금 고속버스 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도 조금 떨렸죠. 설마 안 오죠, 근데. 근데 안 오셨어요. 안 오지. 네, 안 오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말만 하는 거지.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전 안 당해봐가지고 모르긴 하겠는데. 되게 막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무섭지. 예, 좀 이렇게 무섭죠. 예, 제가 들었던 진상 중에 최고예요. 네 목을 따러 가겠다고.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를 그냥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유통회사 다녔었고요. 아, 애초에 유통회사 다니셨구나. 롯데에 다녔었다가 이거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네. 롯데 다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그것만 해요. 카트라이더. 네, 넥슨 다녔었어요. 네. 코오롱 스포츠요? 의류 알죠? 네. 네, 거기 쪽에 호롱 쪽 네, 계열사에 다녔었어요. 이 집에. 근데 전부 다 경영기획에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산업과 직접적인 거는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경영기획이 있다 보니까 유통과 IT와 제조 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감사하게도 그런 또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 네, 그러면서 재무회계 쪽 파트를 하면서 사업계획도 하고 여러 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돈 받으면서 개고생하면서 다녔던 거죠. 확장면이나 신규 투자면이나 새롭게 사업을 바라보는 면이나 또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회사 생활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1도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그 쇼핑몰을 처음 열었을 때 아니 온라인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보지 않고 사? 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온라인에서 옷을 사? 뭐 입어보지도 않고. 네, 맞아요. 핏도 모르는데. 네. 그랬던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오. 네, 좀 아재스러워갖고 좀 그런 걸 또 잘 못해요. 아이. 네. 제가 막 인스타그램도 잘 못해갖고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대표님한테. 스토리 올리는 법 알려달라고. 맞아. 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9살이요. 29살에 저는 그 세 개의 회사를 다녔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28살에 첫 입사를 해서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병행을 하셨던 거구나. 네. 퇴사를 하고 하신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아직까지 조금 더 걸어본 거죠, 회사에. 네, 또 열심히 주변의 말들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고 왜 무에서 유를 다시 또 만들려고 하느냐, 영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느냐 두려웠던 거죠. 저도 똑같이. 고정비가 들어오는 게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때는 그래도 배우자 선택 기준이 특히 남자 쪽에는 또 좋은 회사를 다녀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또 좋은 보직을 맡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버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타이틀 하나는 걸고 네. 말해 그러면 있잖아요, 유튜버. 아이 유튜버 유튜버 짱! 아 유튜버 와이프. 둘째는 대학 갔거든요 지금. 중앙대 붙었어요. 중앙대 나오셨어요? 네. 저 아, 경제학과. 진짜 소프트웨어 학부예요. 중앙대 나오셨구나. 네. 제 동생도 뭐 중앙대. 기하면서 때리려 그래요. 아니 약간 역시 학벌 중요. 안 중요. 영어 안 그냥 중요. 써버려. 하나도 안 중요. 예.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16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네. 그 일을 하시면서 네. 뭔가 회의감이 들었다거나 이거를 그냥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다시 돌아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일단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직은 젊은데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 더 잘 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그냥 때려치고 다시 회사나 들어갈까? 어. 라고 했던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사업이 안 돼가지고 예, 그냥. 뭔가 다시 키워볼 생각은 안 하고 오. 그런 생각도 몇 번 있었었고 대표님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회의감, 불안감은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일정에게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난 이만큼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달려오잖아요. 네. 그게 진짜 목표가 되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걸 이루게 되면은 되게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랬어요. 예.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딱 요 정도면 좋겠다 라고 한 이후부터는 보상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인생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그냥 숫자일 뿐이고 내가 그 돈을 또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돈을 원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이가 또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내 집이라는 느낌보다도 오면 완전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내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딱 잠자리 누우면은 뭔가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온 느낌도 늘 들었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언제예요 그게? 좀 됐나요? 아니요, 좀 안 됐어요. 그래요? 한 코로나 터지고 이후부터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운동했습니다. 에? 제가 엄한 데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전거 타시잖아요. 네, 자전거도 열심히 타는데 취미를 가져볼까 했는데 색다른 그런 게 저한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좀 써볼까?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해볼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다 내 회사 생각나고 사업 생각나고 맞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이게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조금 약간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래요, 대표님. 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매일 10km씩을 걸어요. 요즘에도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니면서는 못 하는데 뭔가 혼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저 좋아하잖아요. 네. 자전거를 타거나 이제 걸으면 혼자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빨리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운동 시간 길어지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운동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너무 기법이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잘 팔기 위한 뭔가 행동 아니면 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같은 거를 굳이 한두 개를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러는 거야. 분명히 그거는 다 완판시킬 수 있어요. 정말로 잘 팔려요. 계속 팔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요. 상품 몇 개 없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더글로리 보셨어요? 네. 더글로리 보면서 소싱하고 싶은 거 뭐 없어요? PPL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진짜 초대박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